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며 과연 20년, 30년 뒤에도 내가 약속된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죠.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며 과연 20년, 30년 뒤에도 내가 약속된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책임질 중요한 버팀목인 국민연금. 하지만 그 미래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죠. 특히 전문가들은 2026년이 우리의 노후 생활을 뒤흔들 중대한 변화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국민연금의 현재 위기와 다가올 미래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떠도는 소문이나 단편적인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전체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며 현명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노후를 지탱하는 핵심 사회 안전망이자 젊어서부터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에는 매달 안정적인 연금액을 받으며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적 제도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 노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어떤 시기보다도 안정적인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처럼 중요한 국민연금 시스템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적게 태어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에 점차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연금을 내는 청년 세대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니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마치 한정된 크기의 파이를 나누어 먹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파이의 크기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의 형평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편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미래 세대에게는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러한 개혁 논의가 단순한 토론을 넘어 구체화되고 시행될 중요한 시점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에게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변화 가능성이 언급될 때면 많은 분이 불안감과 함께 불만을 토로하시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단순히 개인의 손해라는 감정적인 접근을 넘어 이 제도가 왜 변화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다가올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 자신만의 노후 설계 전략을 주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 여정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각도로 탐구하며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명한 대비책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이야기, 국민연금의 변화에 대한 심층 탐구를 시작해볼까요? 네,
앞서 우리는 국민연금의 현재 재정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텅 비어가는 저금통처럼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 기금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우리를 적잖이 긴장하게 만들었을 텐데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로 괜찮을까? 라는 막연한 질문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왜 이런 변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을까?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찾아야 할 때죠.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이 개혁을 필연적인 과제로 만들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입니다. 과거에는 젊은 세대가 많고 노년층이 적었기에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도 많은 어르신들의 연금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튼튼한 피라미드처럼 아래층이 위층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피라미드의 모양이 점차 뒤집힌 역삼각형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연금을 내는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개인이 연금을 받는 기간 또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까지 이야기되는 요즘, 연금 재정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개혁을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두 개의 작은 균열이 생겼을 때 바로 막지 않으면 결국 거대한 홍수가 되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연금 개혁은 단순히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매번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2026년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핵심 쟁점들을 하나하나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은 바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죠. 동시에 소득 대체율 조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개인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현재 법정 소득 대체율은 40%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실질 소득 대체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죠. 이 소득 대체율을 하향 조정하여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 또한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라는 쟁점도 중요한 논의 대상입니다. 현재는 특정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더 늦추자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60대 초중반부터 받기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60대 후반이나 그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죠. 이는 결국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쟁점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의 노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다른 한쪽에는 줄어든 연금액을 올려놓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각 안이 가지는 장단점과 예상되는 파급 효과는 무엇일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세 가지 핵심 쟁점, 즉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를 큰 틀에서 살펴보았죠. 이제부터는 이 복잡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그 개혁안의 골자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낡은 지도를 펼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마음으로 우리의 노후를 결정할 중요한 변화들을 함께 탐색해 볼까요? 가장 먼저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보험료율 인상 문제입니다. 현재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계시죠? 그런데 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치 한 가족의 살림살이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식비는 정해져 있는데 가족 구성원의 수입이 줄어들거나 지출이 늘어나면서 부족해진 살림을 메꾸기 위해 식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고갈 시기가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것이죠. 현재 논의되는 안들을 보면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또 다른 안은 15% 또는 심지어 18%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넘어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손에 쥐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에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나 다른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쟁점은 소득대체율 조정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약 40% 정도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 역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월 3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40%의 소득대체율이라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기대하며 노후를 계획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냈어도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은행에서 약속했던 이자율이 갑자기 낮아져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무작정 낮추기 어렵다는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더 많이 내는 것과 함께 심지어 덜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이 이중고는 우리의 노후 계획에 묵직한 부담으로 다가와 불안감을 키우고 있죠. 마지막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문제입니다. 지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점진적으로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 연령을 68세까지 더 늦추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결승선에 도착하는 시간을 계속 늦추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연금을 납부하며 은퇴 후의 삶을 꿈꿔왔던 사람들에게는 그 꿈의 실현 시점이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덜할 수 있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정년은 그대로인데 연금은 더 늦게 받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후를 준비했지만 막상 연금을 받으려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은 답답함과 함께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혁안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안들이 어떤 조합으로 결론 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저울 한쪽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다른 한쪽에는 줄어든 연금액이나 늦춰진 수급 시기를 올려놓고 우리는 어떤 선택이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최선일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쟁점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혁안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순히 정책 나열을 넘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연령대별로 상황을 나누어 좀 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년층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들에게 국민연금 개혁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아마도 더 내고 덜 받으며 심지어 훨씬 늦게 받는 미래를 강요받는다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을 겁니다.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을 볼 때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회의감이 교차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노후를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어쩌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세금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젊은 세대가 느끼는 이러한 박탈감과 불공정함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느끼는 이러한 박탈감과 불공정함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미래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대신 현재의 삶을 즐기는 욜로를 선택하거나 혹은 아예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워갈지도 모르는 일이죠.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미래를 계획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삶의 중요한 궤도에 들어서서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이 개혁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들은 대개 자녀 교육비나 주택대출금, 부모님 부양 등 무거운 재정적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오랜 세월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고 은퇴 후의 삶을 국민연금에 기대어 계획했던 분들이 상당하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내고 덜 받으며 심지어 더 늦게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세워두었던 노후 설계는 물론 당장 눈앞의 재정계획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은퇴 시기를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개인 저축을 위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힘들게 쌓아 올린 노후라는 탑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감과 함께 깊은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목전에 둔 노년층의 이야기는 또 어떨까요? 이분들은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곧 받기 시작할 연금으로 남은 여생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당장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해치게 될 테니까요. 노인 빈곤 문제나 세대 간의 단절이 심해지는 것을 보며 마음 편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연금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모든 세대에게 예측 불가능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과제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은 흔들리는 노후 계획을 다시 세우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노년층은 존엄한 삶을 유지하며 사회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개혁의 의미를 헤아리고 함께 고민해야 하겠죠. 물론 국민연금 개혁은 고통스러운 과정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불가피한 현실임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되어 위험해진 낡은 건물을 보수하는 일과 같다고 할까요? 당장은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더 큰 붕괴를 막고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이죠. 이번 개혁은 단순히 개인의 연금액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다음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일이죠. 만약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면 미래에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광범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에 대한 불만을 넘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정책 입안자나 전문가들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노후를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동시에 다음 세대가 살아갈 사회의 모습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인 셈이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단순히 불안감에 휩싸여 좌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노후를 맞이할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한 감정이지만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단단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이해와 주체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각자의 노력과 지혜가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